자, 삼상유도 전동기 전원 주파수 제어법. 그래서 이제 그거 전원 주파수 제어법을 설명할 때 일단은 동기 속도를 바꾸는 거다. 회전 속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얘가 P분의 120F. 이걸 바꿔서 동기 속도를 바꿔서 속도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볼 때 전압, 그러니까 정토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압식이 어떻게 돼요? 4.44에. 이게 K파이 FN에서 자, 지금 이 주파수를 예를 들어서 올리면 주파수를 올리는데 전압이 만약에 안 바뀌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 일정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파수를 올렸는데 얘가 일정하려면 권수가 바뀔 수도 없는 거고 권선계수가 이미 제작된 전동기에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천상 자속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속이 줄어들게 되면 토크가 감소하게 되죠. 회전력이. 예. 그러니까 이게 토크를 유지를 하려면, 그러니까 자속이 그러니까 안 바뀌려면, 얘가 일정하려면, 천상 이건 못 바뀌어요. 얘를 올렸는데 얘가 일정하려면 결국 전압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주파수 2배로 증가시켰으면, 얘 일정, 얘 비해 못 바꾸니까, 얘 2배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파수 제어할 때 정토크 제어를 하려면 전압이 주파수에 비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파수 2배로 올리면 전압도 2배로 올려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전압을 주파수 제어할 때 주파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압을 주파수에 비례시켜서 올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토크는 유지가 되겠죠? 정토크.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돼요? 동기 속도가 주파수에 비례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원래 전동기의 출력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출력 P는 뭐 킬로그램미터라면 0.975분의 N토크죠?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토크식이 0.975 N분의 P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력 P는 0.975분의 N토크 맞죠? 정토크 유지하면서 얘는 유지하면서 속도는 주파수 2배로 늘렸으니까 예를 들면 2배로 증가 이런 식이잖아요. 출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결국은 주파수 2배면 전압도 2배, 출력도 2배라고요. 네, 결국 출력은 전압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야 주파수 제어법은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출력이 주파수에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예, 결국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주파수가 60Hz고 전부하에서 회전수가 매분 1164회면 그러니까 1164rpm 회전 속도가 극수는 몇 극이냐? 단 슬립은 3% 그랬네요. 자,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속도 NR이죠? 그거 1164. 네. 자, 동기 속도는 반드시 동기 속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유도기에서 그냥 회전수 그러면 그거는 이 유도전동기가 진짜로 돌아가는 속도. 그건 NR이잖아요. 동기 속도가 아니라. 그래서 NR 계산식이 어떻게 돼요? NR은. 자, 여기 1-S에 NS. 맞나요? 근데 이 NS는, 동기 속도는 P분의, 극수 P분의 120 F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NR은 1164rpm이라고 했고요. 얘는 1- 슬립이 3% 그랬죠? 0.03이고요. 는 극수 P분의 120의 전원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래요? 60Hz. 그럼 이거 풀면 여기서 극수 P가 몇 극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극수 계산해 보시면 6극 나오나 보네요. 자, 6극.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8극. 아무 얘기 없으니까 50kW는 정격 출력이죠.
기계 문제 풀면서 아무 소리 없이 숫자하고 단위를 주면 다 전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격 출력 50kW, 전격 전압은 3300V, 전격 주파수 60Hz, 인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비례추이하죠? 자,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슬립이 4%다. 그럼 이 전동기에 슬립링 사이에 0.165의 저항 3개를 Y로 삽입하면 전부하 토크를 발생할 때 전부하 슬립이 4%라고 그랬죠. 그럼 전부하 슬립하에서의 토크가 전부하 토크입니다. 전부하일 때 토크가 전부하 토크죠. 전부하 슬립이 4%라고 했고, 자, 그때 전부하 토크를 발생할 때의 회전 속도 얼마냐? 자, 삼상 유도전동기의 비례추이, 그것도 토크에 대한 비례추이, 전부하 토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토크에 대한 비례추이가 어떻게 돼요? 토크는 비례추이 한다. 비례추이 하는 게 저 토크 말고 또 뭐 있죠? 1차 전류, 2차 전류, 역률, 토크, 그리고 2차 입력, P2까지. 얘네들은 다 비례추이 합니다. 비례추이 하는 것도 지금 이 5가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토크에 대한 비례추이. 비례추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크는 슬립분의 2차 합성저항. 이 슬립분의 2차 합성저항만 일정하다면 토크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뿐만이 아니라 1차 입력, 2차 입력도, 역률도, 그다음에 토크, 그다음에 2차 입력도 맞나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저항을 삽입을 했어요. 그 저항 삽입했다고 나오죠. 슬립링 2차, 슬립링에다가. 그런데 토크가 어떻다고요? 전부하 토크가 나온대잖아요. 전부하 슬립은 얼마인데? 4%였는데. 근데 분명히 저항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 요거 지금 저항이 처음에 저항 삽입하기 전에는 얼마였죠? 2차 한상의 원래 저항. 거기 있어요. 0.045였죠. 요 한상의 0.045인데 삽입을 얼마를 했어요? 0.165을 여기다가 삽입을 했죠. 16. 그럼 결국 몇 옴 된 거예요? 0.2옴이 된 거죠. 그럼 원래 처음에 저항은 0.04였죠. 얘가 지금 몇 배 된 거예요? 5배 됐죠, 5배. 4, 5, 20이니까 5배로 증가했잖아요. 근데 토크가 어떻대요? 4%일 때, 전부하일 때하고. 똑같은 토크가 나와야 된대잖아요. 저항을 꼈는데도. 그러려면 2차 합성저항이 몇 배가 됐다고요? 5배가 됐는데 토크가 같으려면 슬립도 몇 배 돼야 돼요? 5배로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토크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비례추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처음 슬립이 얼마였나요? S1은 4%, 0.04였죠. 4%니까. 근데 이게 몇 배로 증가한다고요? 5배로 증가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토크가 일정하다고요. 맞나요? 5배 돼도 얘 5배면 어차피 슬립분의 2차 합성 저항 값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만 똑같다면 토크는 똑같다니까요. 그게 비례추이라니까요. 자, 5배로 이제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0.04가 5배가 된다는 얘기는 슬립 얼마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0.2로 바뀐다는 거죠, 슬립이. 그럼 그때의 속도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결국 슬립이 0.2일 때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럼 방금 전에도 계산했듯이 회전속도 NR은 삼상유도전동기 회전속도 NR은 1-S의 NS인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속도는 1- 슬립 얼마일 때의 속도? 0.2가 됐을 때의 속도. 0.2. 거기 NS 동기속도는 P분의 120F니까 그 몇 극 몇 헤르츠인가요?
8급 120에 60이요? 60Hz 해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슬립 0.2가 됐을 때의 속도가 나오겠죠. 계산해 보시면 720rpm. 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전부하 슬립 4%다 그랬으니까 그때 토크가 얼마인가 하여튼 있을 거예요. 뭐 얼마가 됐든. 근데 나중에 2차에 저항을 삽입을 해서 저항이 5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부하 토크가 나와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즉 슬립이 4%일 때하고 같은 토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한 거라고요, 그게. 그러려면 필요 추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2차 합성 저항이 5배로 증가했으니 슬립도 5배로 증가해야 토크는 똑같은 토크가 나오겠죠. 전부하 토크가. 그러기 위해서 그때의 회전 속도는 얼마겠느냐? 이를 물어본 거니까 속도식으로 가서 1-s ns. 물론 이제 이 슬립은 5배 된 0.2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죠. 자, 문제 5번. 권선형 전동기의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이 비례추이한다. 곡선에서 비례추이는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느냐. 이 비례추이 얘기하면서 이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을 그렸었죠. 그래서 왜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렸었잖아요. 대충 그랬을 때. 그래서 여기 있던 게 1, 2 가고 여기 있던 게 1, 2 가고 여기 있던 게 1, 2 가는 게 뭐였어요? 뭐에 따라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2차 합성저항. 그죠? 2차 합성저항에 따라서 여기 있던 게 1, 2. 왜 제가 이렇게 됐던 게 1, 2 가고 1, 2 가고 1, 2 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최대 토크는 똑같고 기동 토크는 점점 커지고 저항 삽입하면. 맞나요? 네, 그래서 뭐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느냐.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이 뭐에 따라서 2차 합성저항. 여기서는 그냥 2차 저항으로 지금 써놨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회전자, 그러니까 2차에 전압을 직접 삽입을 해서 이게 결국은 슬립링으로 가야 되죠. 제가 저 삼상 유도전동기 권선형 회전자도 바깥쪽도 삼상이지만 회전자도 삼상 Y결선. 여기에 이제 슬립링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슬립링 둘, 셋. 그래서 여기 이제 브러쉬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2차 측에다가 여기다 뭐 저항을 삽입해서 비례추이 이용할 때는 여기 가변 저항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조절하는 거죠. 2차 저항 기동법도 쓰고 2차 뭐 속도 제어도 하고 이거 가지고. 근데 여기에 저항을 집어넣지 않고 여기서 직접 2차 측에서 어떻게 해요? 이 C라고 하는 전압을 직접 투입을 해서 속도를 조정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걸 2차 여자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집어넣을 때 속도에 따라서 슬립이 달라지게 되고 이쪽에 주파수 F2 다시 SF2 또는 SF1 그죠? 이게 결국은 속도에 따라서 슬립이 달라지고 슬립에 따라서 주파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 속도 조절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속도 조절할 때 여기서 들어가는 이 EC는 단순히 전압의 크기만 조절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파수도 계속 바꿔가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이 2차 여자법에는 뭐 정출력 특성을 갖는 크레머 방식과 정토크 특성을 갖는 뭐 셀비우스 방식으로 또 나눠지고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2차 여자법. 저 권선형 유도, 그러니까 2차를 가지고 속도 제어할 수 있는 거, 기동법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권선형밖에 없죠. 근데 권선형에서 나오는 속도 제어법이 2차 저항 제어법하고 2차 여자법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제가 정리해드린 게. 그 중에 2차 여자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번. 삼상유도 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량이 아닌 것은. 자, 원선도 작성 시험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무부하 시험.
단락시험을 못한다고 그랬죠? 전동기기 때문에. 구속시험.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저항 측정시험. 요 세 가지. 예. 아닌 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저항 측정, 구속시험, 무부하시험 맞고요. 슬립 측정이 아닙니다. 원선도 작성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서 예, 유도전동기의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 저 원선도가 이렇게 반원 형태로 이렇게 그려졌었죠? 그죠? 뭐 이거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뭐 없다고 했는데 뭐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답 정도는 좀 외워두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를 그렸을 때 이 원의 지름은 뭐에 비례하느냐 그랬는데 답은 4번이에요. x분의 2에 비례. 이거 그냥 암기 문제로 그냥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저항제어법의 장점. 자, 권선형의 속도제어법, 2차 저항제어법과 2차 회전법이 있는데 2차 저항제어법의 장점은 저 직류기에서 저항제어법 장점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가변 저항을 넣어서 제어를 하는 거니까 장점 뭐예요?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 이거 장점 맞죠? 예, 그래서 2차 저항제어법의 장점은 답은 3번. 구조가 간단하며 제어 조작이 용이하다. 10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비례 추이를 할 수 없는 거.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5가지. 1차 전류, 2차 전류, 역률, 토크, 2차 입력. 네, 요거 아닌 거. 출력이죠? 답은 2번. 11번. 6극 유도전동기 고정자 슬롯. 홈수가 36개면 인접한 슬롯 사이의 전기각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뭐 동기기든 유도기든 기본적으로 이 전기각에 대해서는 같은 얘기인데 이제 슬롯이 이런 식으로 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몇 개가 파 있냐면 36개가 파 있대요. 그럼 슬롯에서 슬롯 사이에 이 기하각은 몇 도예요? 기하각은. 그냥 기계각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각도는. 기하각이라고 하는데 예, 한 바퀴 뺑 돌면 몇 도죠? 360도. 근데 슬롯이 몇 개라고요? 36개. 그러니까 슬롯하고 슬롯 사이 예, 이 기하각은 몇 도예요? 10도겠죠? 360 나누기 36이니까. 맞나요? 예, 그래서 기하각은 10도. 만약에 이게 2극짜리 발전기다. 2극. 2극이면 동기기 형태로 보면 이렇게 해서 N극, S극 딱 2개 있는 거죠? 가장 기본이죠. N극, S극. 그럼 얘가 기하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360도, 요 N극이 뺑 돌아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게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 전기자의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을 때, 이렇게 상권선 하나 감겨 있을 때, 여기서는 분명히 교류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 360도 회전하는 동안에 딱 전기적으로 여기까지 나오죠. 전기가. 그러니까 1초에 60바퀴를 돌려야 이게 이제 60번이 나오면서 60Hz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예, 그러면 기하각이 10도인데 2극이면 그게 뭐냐면 기계적으로 10도가 돌면 2극짜리가 기계적으로 10도를 돌면 얘가 이 회전자가 딱 10도 돌았어요. 그럼 전기적으로도 딱 10도까지 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예, 그래서 2극짜리는 기하각이 그대로 전기각이 돼요. 근데 4극짜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계좌가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4극이다. 근데 여기 N극이 360도. 기계적으로 360도를 뺑 돌면은 4극이니까 N극, S극, N극, S극 두 번이 교차되니까 NS, NS니까 한 번 도는 동안에 전기적으로는 파형이 두 번이 나오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10도가 돌아가면 전기적으로는 몇 도가 나오겠어요? 20도가 나오는 거죠. 360도로 두 파장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극이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지금 몇 극이에요? 6극짜리잖아요. 6극이면 여기에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된다는 거죠. 이게 6번이 나올, 3번이 나올 테니까. 전기적으로 360도가 3번이 나오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답이 30도예요. 네, 이건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뭐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건 뭐 전기각 찾는 건 문제 안 되겠죠.
자, 12번. 유도전동기에서 공간적으로 본 고정자에 의한 회전자계와 회전자에 의한 회전자계는 뭘 물어본 거냐면, 자, 유도전동기. 자, 고정자가 있죠. 바깥쪽에. 고정자가 있고, 안쪽에 회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고정자가 이제 삼상으로 감겨서 삼상 유도전동 N극 S극이 우리 눈엔 안 보여도 동기 속도로 이게 돌죠? 이게 회전을 하면 안쪽 회전자에도 이 회전자계에 의해서 기전력이 유도가 되고 여기도 자계가 생긴다고 그래요. N극이 지나가는 쪽에 S극, S극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N극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돌아가는 걸 회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따라 돈다고 그랬죠. 물론 속도는 약간 느려요. 속도 차는 나야 된다고 그랬죠. 네, 기전력이 유도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어쨌든 이 바깥쪽이 돌아가는 방향하고 회전자가 실제로 돌아가는 방향은 어때요?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요. 그래서 고정자가 만드는 회전자계와 회전자가 만드는 회전자계는 항상 동상으로 회전을 합니다. 동상으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3번. 요거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직류 및 교류, 양용 사용되는 만능전동기, 유니버셜 전동기. 네. 뭐라고요? 네, 정확하게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뭐 그냥 직권, 정류자 전동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14번. 유도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보통요, 이제 이 슬립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보면 마이너스 1까지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자, 보통 유도전동기 이런 경우는 요거 동기속도, 요거 NR이죠? 사이에서 보통 전동기 같은 경우는 슬립이 0.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전동기는. 그러면 슬립이 1에서 2 사이로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역상 걸릴 때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상 걸리는 건 결국은 역상 제동시킬 때거든요. 그러니까 슬립이 1에서 2 사이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동기로 쓰고 있을 때. 근데 슬립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슬립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슬립식이요. NS분의 NS-NR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NR이요. NS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예. NR이 NS보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속도보다 이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가 더 어떻다고요? 더 빠르다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전동기에서는 이 속도보다 이게 빠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겠어요? 누가 강제로 회전자를 잡아서 돌릴 때죠. 즉 뭐냐면 발전기. 유도 발전기일 때가 요 슬립이 여기 나와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전동기 거 물어봤잖아요. 네, 그럼 0에서 1 사이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조심할 게 없네. 답 4번이죠?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한 게 뭐냐면 이 문제가 똑같아요. 똑같이 주어지는데 1, 2, 3, 4 그 보기예요. 보기에 지금 4번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보기에 엉뚱하게 이렇게 써놓은 보기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보기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0에서 1 사이 그러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이걸 답으로 체크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생각 없이. 왜냐면 0에서 1 사이처럼 그냥 대충 생각할 때는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이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요거 고르셔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1, 2, 3, 4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하고 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그냥 암기사항으로만 두세요. 최대 출력은 최대 토크보다 좀 더 빠른 속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대 출력은 최대 토크보다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돼요. 이건 답을 좀 암기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는 16번. 단상유도 전동기와 삼상유도 전동기를 비교했을 때 단상유도 전동기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 단상하고 삼상의 차이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회전자계냐, 교번자계냐. 두 번째는 전동, 여긴 지금 유도전압조정기가 아니고 전동기예요. 기동 토크 발생. 삼상은 스스로 기동하고 단상은 스스로 기동 못한다. 그래서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하다. 맞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례취. 삼상은 비례취하고 단상은 비례취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제 지금은 단상 유도전동기의 특징으로 해당되는 것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4번이죠? 단상은 기동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동장치에 따라서 이제 반발 기동형이냐, 반발 유도형이냐, 콘덴서 기동형이냐, 분산 기동형이냐, 쉐이딩 코일 뭐 이렇게 나눠지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삼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삼상 유도전동기. 최대 토크는 슬립과 반비례한다 그랬는데 최대 토크는 이거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최대 토크는 일정이죠? 최대 토크는 여기요. 지웠네. 아까 속도 토크 특성 곡선 이거 얘기하면서 이 최대 토크는 이 슬립하고 상관없이 최대 토크라는 건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뭐 비례 반비례의 문제가 아니고 2번 기동 토크는 전압의 2승에 비례한다. 삼상 유도전동기 토크 특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 요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토크는 이건 기동 토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동 시의 토크 전압 제곱에 비례해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최대 토크라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값이고 삼상에서는 딱 최대 토크 값은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죠. 변치 않고 이제 기동 토크는 변화할 수 있는 거죠. 변할 수 있는데 그게 전압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저항에도 어떤가요? 기동 토크는. 뭐 여기서는 이제 보기에는 없는데 2차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동 토크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커진다,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동 토크는. 그죠? 근데 뭐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거. 지금은 삼상이라고만 했지 권선형인지 농형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권선형도 해당되고 농형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삼상 유도전동기니까. 자, 그래서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거. 자, 농형에 보면은 극수변환법, 극수제어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권선형에 보면 2차 여자법이라는 건 있었죠. 2차 여자제어. 근데 1차 여자법은 제가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아닌 거. 그리고 권선형에 보면 2차 저항제어법 있고 농형에 보면 1차 주파수 제어, 전원 주파수 제어법 이거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삼상 속도 제어법 맞아요. 아닌 건 2번. 그 다음에 19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10W. 전부하일 때 슬립이 5%. 그럼 2차 동소는 몇 킬로와트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생각해야 될 게 뭐죠? 뭔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
그리고 2차 동선을 물어보고 있고 슬립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계산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 비례식 P2대 PC2대 요 2차 동선이잖아요. P0 기계손 얘기 없으면 이거 출력으로 보는 거고. 는 자 2차 입력이니까 100% 일로 보고 그때 손실은 뭐만큼이라고요? 슬립만큼이고 그럼 당연히 입력을 일로 보고 손실을 슬립만큼으로 봤으니까 출력은 1 빼기 슬립만큼으로 보고 지금 이제 비례식이라는 게 이렇게 썼지만 비례식 풀이 자체는 항상 2개 대 2개 놓고 푸는 거라고 그랬죠. 3개, 3개 놓고 푸는 비례식은 없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예요? P0, 출력. 그리고 물어본 게 뭐예요? PC2. 그러니까 P2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이걸 빼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해당되는 걸 이쪽 비례식에서도 빼줘야 되니까 1쪽 빼면 되죠. 그리고 넣어봐요. PC2. 구하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2차 동선을. 대. P0가 얼마래요? 출력이. 7kW? 7kW는 예? 10. 네, 10kW는 자, 슬립 S 얼마? 5%니까 0.05대 1-0.05니까 0.95죠? 네, 그럼 이거 비례식 풀면 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PC2는 뭐 0.95분의 10 곱하기 0.05 뭐 이거 계산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P2, PC2, P0 이게 이 비례식에 그러니까 그 계략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P2, PC2, P0, 슬립 S 이 변수 4개 중에 뭐가 됐든 2개만 알려주면 나머지 2개는 비례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0.516? 예, 0.516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 20번 단상 반발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저 반발 전동기가 아니고 반발 유도 전동기예요. 네, 반발 유도 전동기. 그러니까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 보면 반발 기동형과 반발 유도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예, 그 중에 반발 유도형. 예,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이것도 그냥 이 특성이기 때문에 그냥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반발 유도형은 반발 기동형보다 속도 변화가 더 커요. 이 옳은 걸 찾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데 뭐 이런 문제도 최근에 나왔던 거니까 답 정도만 좀 보고 가세요. 자, 21번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 보통 농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다른 점. 이 보통 농형 유도 전동기가 원래 기동법을 우리가 전동기에서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동 전류를 줄이는 데 있다고 그랬죠. 근데 기동 전류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권선형은 이제 2차 저항 제어법으로 이제 그 기동 전류를 줄이잖아요. 2차 저항 기동법으로. 그러다 보면은 기동 전류는 줄이면서도 기동 토크를 키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농형은 2차를 제어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형의 기동법이 뭐 있죠? 직액기동. 이건 소형일 때 쓰는 거예요. 뭐 기동 전류 크게 흐르든지 말든지 그냥 기동하는 거죠. 소형이니까 금방 기동되니까. 근데 이제 중대형으로 가면 기동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동 전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압을 떨어뜨리는 형태를 쓰잖아요. 그죠? Y델타 기동법을 쓰거나 기동 보상기법을 쓰거나 리액터 기동법을 쓰거나 해서 이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동 전류를 줄이려고 전압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여기요. 기동 전류를 줄이려고 전압을 떨구다 보니까 기동 시 토크가 어떻게 돼요? 이 제곱에 비례해 이게 이제 이걸 줄인 거니까 제곱에 비례니까 급격하게 떨어지고
저 권선형에 비해서 기동 토크가 굉장히 약하다고 그랬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였다고요? 특수농형. 그 특수농형에 보면은 이중농형하고 디프슬론 농형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 중에 지금 이 이중농형 얘기하는 거 디프인가? 아, 이중농형이죠. 이 특수농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특수농형의 특징은 뭐예요? 기동 전류를 줄이면서도 기동 토크를 작아지지 않고 크게 할 수 있는 형태다 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중 농형의 특징이 뭐냐? 보통 농형에 비해서 기동 전류는 적으면서도 기동 토크는 크다. 기억하시죠? 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거. 네, 권선형으로 틀린 거. 답은 4번. 전동기 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외부 저항을 점점 이거 저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기동법 얘기하는 기동법. 이게 앞에 이 문제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2차 저항 기동법이네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 기동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 기동법이면 아까도 뭐 한번 그렸던 그림이죠? 여기에 이제 회전자가 있고 근데 이거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슬립링이 있어야죠. 슬립링이 있어서 대충 이렇게 해서 브러쉬 통해서 밖으로 빼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항 거는 거잖아요. 가변 저항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동 토크 키우려면 이게 좀 커야 돼요. 그죠? 근데 속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나중엔 점점 어떻게 이 저항값을 줄이는 거죠. 줄이다가 나중에는 이 저항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근데 없앤다고 해서 여기를 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끊으면 안 되죠. 끊는 게 아니라 이 앞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을 없애고 싶으면. 쇼트를 해야 되는 거죠. 단락. 그래야 삽입 저항이 0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저항을 점점 줄이다가 삽입 저항을 0을 만들고 싶으면 단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락.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요. 전동기 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이제 이거는 기동해서 이제 속도가 가속해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승함에 따라 외부 저항을 점점 감소시키고 최후에는 슬립링을 개방을 하는 게 아니라 단락을 시켜버린다고요. 단락.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23번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아까 설명한 거죠.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원리는 다음 중 어느 것을 응용한 거냐? 교번자계에 의한 전자 유도작용. 근데 교번자계에 의한 전자 유도작용을 이용하는 게요. 당연히 단상 유도전동기도 교번자계를 이용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상 유도전동기가 있으면 그것도 답이에요. 그런데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또 뭐 있어요? 단상 단권 변압기 승합기. 이 단권 변압기 모양하고 아까 단상 그 유도전압 조정기하고 모양이 거의 똑같았잖아요. 회전자가 돌아간다는 것뿐이었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상 단권 변압기. 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24번.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으로 틀린 거. 크레머 방식은 그 삼상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 중에 특히 권선형에 보면은 2차 여자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죠? 이 2차 여자법 중에 크레머 방식과 셀비우스 방식으로 또 나눠져요, 방식이. 그러니까 이 2차 여자법 중에 한 형태를 얘기한 거예요, 크레머 방식.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2차 저항 제어법은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1차 주파수 제어, 전원 주파수 제어법도 있죠. 근데 2번도 일근어 방식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이거 직류기 속도제,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 할 때 계좌제어, 저항제어, 전압제어가 있는데 전압제어에 보면은 워드 레오나드 방식하고 플라이휠이 장착된 일근어 방식하고 요때 나온 거죠. 유도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답은 2번. 자, 25번. 4극 61Hz의 정류자 주파수 변환기가 회전자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440rpm으로 회전한대요. 그럼 이때 주파수는 얼마냐? 요거 저 정류자 주파수 변환기 이 문제 나오잖아요. 정류자 주파수 변환기. 근데 왜 유도전동기 하다 보면 회전자 기전력의 주파수인 운전할 때 회전시요 F2-가 SF 정지시 주파수 F2 또는 정지시에는 F2하고 F1이 같으니까 뭐 SF1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었죠? 정류자 주파수 변환기 그 주파수 변환 방식 나오는 문제에서는 그냥 요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원리가 어차피 이거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뭘 구해야 되겠어요? 이 F2-를 구하려면. 슬립을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슬립부터 계산을 합니다. 슬립은 NS분의 NS-NR이죠? NS가 얼마예요? 동기속도가 몇 극 몇 헤르츠인 거예요? 이게 지금? 4극 60이면 동기속도 계산해보면 1800rpm, P분의 120F요? NS 1800분의 NS 1800 마이너스 지금 회전 속도가 얼마래요? 1440rpm. 자, 이렇게 해서 슬립을 구하세요. 계산 좀요. 0.2. 슬립이 0.2. 그러면 F2-는 슬립 0.2에 자, 입력으로 들어간 주파수 F1 하면 됩니다. F1이 주파수 얼마 들어갔대요? 60Hz. 그럼 출력 쪽에서는 26, 12니까 12Hz의 주파수를 갖는 출력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출력 전원이. 그래서 12Hz. 답은 3번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26번. 교류 단상 직권 전동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교류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구조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이제 물론 삼상 직권 전동기도 마찬가지,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도 마찬가지고 단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 직류가 들어가야 될 거에다가 교류를 넣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철소원 문제도 있고 정류 문제도 있고 역률 문제, 리액턴스가 커지니까 주파수가 이제 나오니까 리액턴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1번 보면 역률 및 정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약계자, 강전기자형으로 한다. 맞나요? 맞잖아요. 맞아요. 답은 1번입니다. 계자 권선을 적게 감고 역률을 좋게 하기, 그러니까 리액턴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전기자를 많이 감는다. 출력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역률하고 정류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약계자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떨어지니까는 전기자를 많이 감는다.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더 좋은 건 전기자 쪽도 이게 권선을 많이 감으면 어쨌든 이제 역률이 안 좋아지니까 리액턴스가 커져서 그것까지 보상하는 보상권선이 들어간 이제 보상직권형 또는 유도보상직권형 이런 거 쓰면 더 좋은 거고.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이 맞아요. 근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2번 보시면 전기자 반작용 줄이려고 약계자 강전기자형으로 한다 그랬는데 제가 전기자 반작용 줄이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거 설명할 때. 그죠? 3번 정류 개선을 위해서 강계자. 강계자 아니잖아요. 약계자지. 4번 역률 개선을 위해서 고정자와 회전자의 자로를 성층철심으로 한다. 고정자나 회전자나 다 성층철심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역률 개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철손 감소 때문에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철손이 증가하는 걸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답은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27번. 유도전동기의 동기와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동기와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용어인데, 원래 이 동기와트 예, 원래 정확한 뜻은 동기속도 회전하는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의, 그러니까 그 유도전동기가 동기속도로 회전을 할 때 전동기의 토크를 동기와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기와트는 토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토크라는 의미도. 그런데 토크는 토크인데 속도가 정해져 있죠. 무슨 속도로? 동기속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토크, 유도기에서 토크식을 보시면 0.97로 이게 n분의 p죠. 근데 여기가 뭐 유도기에서는 이걸 ns로 하셔도 되고 nr로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ns로 하면은 이거 1차 속도라고. 그 여기 1차 출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1차 출력은 곧 2차 입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맞나요? 그러니까 P2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차 입력 P2는 0.975분의 ns 토크죠. 그러니까 동기와트라는 뜻이 토크의 의미이기는 한데 속도가 동기속도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와트의 의미가 토크의 의미이기도 한데 2차 입력 P2의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토크일 수도 있고 2차 입력일 수도 있어요. 동기와트의 의미는. 자, 그래서 27번이었죠? 네, 동기속도에서의 토크 또는 동기속도에서의 2차 입력.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토크 얘기는 없으니까 2번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동기속도하에서의 2차 입력, P2. 동기와트의 의미가. 28번. 유도전동기의 출력과 같은 거. 자, 원래 유도전동기의 출력은요, 이게 1차 입력이 들어가고, 이제 이 회전자가 돌잖아요. 근데 회전자가 도는 그 동력을 뭐라고 하냐면 회전자 출력 P0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회전자가 P0라고 하는 값으로 회전자 출력 값으로 돌아요. 근데 이 회전자가 공중에 붕 떠서 돌 수가 없죠. 당연히 여기에 축이 있고요. 그 축 부분에 뭐가 있어요? 베어링 같은 게 있고요. 그럼 그 베어링이 돌면서 생기는 손실을 무슨 손이라고 그러죠? 베어링 마찰에 의한 마찰손. 또 워낙에 또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풍손도 있고, 특히 이제 기계가 좀 커지면 그 냉각 판도 같이 돌거든요. 그 뒤쪽에서. 그러니까 풍손이 꽤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마찰손이라든지 풍손이라든지 이런 걸 더한 거를 기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P0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인 어떤 손실만 계산을 했던 거잖아요. 입력에서 출력 뺄 때. 근데 최종적으로는 원래 여기서 뭐까지 빠져야? 기계손까지 빠져야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최종적인 유도전동기의 진짜 출력이 됩니다. 전격 출력이라고. 전격 출력. 그런데 사실 기계손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랬죠. 전체 손실들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기계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이걸 그냥 무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P0를 그냥 전격 출력으로 그냥 보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손이 문제에서 이제 뭐 몇 와트라고 수치가 직접적으로 주어진다면 그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답이 뭐가 되는 건가요? 네,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2번. 여기서의 출력은 전격 출력을 얘기하는 거고 기계 출력은 회전자 출력, 기계 출력의 P0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보니까 분명히 나왔던 문제인데 2번도 답으로 인정을 했었고요. 3번도 중복 답안으로 이게 채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이게 지금 말들이. 출력인데 무슨 출력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3번을 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출력이 그냥 회전자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2차 입력 P2에서 빼기 PC2 하면 그게 2차 출력 P0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번도 답으로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2번, 3번을 중복 답안으로 인정을 했던 문제 같아요. 자, 29번. 75W 이하의 소출력, 소형 공구, 뭐 전동 드라이브나 전동 드릴, 영사기, 치과용 의료기 등으로 사용되는 전동기가 이거 직권전동기라고 그랬죠. 그죠?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3번에 보면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있죠? 예. 이게 답이 아닌 이유는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소출력에 쓰지 않습니다. 네. 대형. 네. 뭐 기중기라든지 이런 거 있죠? 출력이 큰 거. 이런 데서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으로 하기에는 75W 이하의 소출력 이래 놨기 때문에 단상이 여기서는 답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상. 자, 그 다음에 30번. 자, 유도전동기의 특성에서 토크와 2차 입력, P2죠? 예, 그리고 동기속도 NS와의 관계는 요식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썼는데? 여기. 예. 여기. 요식 보시면 토크는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입차 입력에는 비례하고 동기속도에는 반비례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 동기속도에는 반비례한다.